안녕하십니까. 이변변의 모르는 게 죄. 정말 간만에 새로운 영상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이런저런 일로 바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았어요. 무릎 수술도 하고 지팡이 보이시죠? 지팡이 짚고 다니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 다친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와 다르게 어릴 때 운동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특히 농구를 좋아했는데 너무 점프를 많이 해서 노인들이 걸리는 퇴행성 무릎 연골 파열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입원도 하고 지금 열심히 재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무릎 조심하세요. 무릎은 소모품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자, 오늘 첫 방송을 오랜만에 첫 방송이라는 느낌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법이랑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자, 이름하여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스의 안우진 선수 공문서 유출 사건, 학폭 사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그냥 호기심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엠팍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프로야구 팬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게 아마 일주일 전쯤인 것 같은데 안우진 선수, 키움 히어로스에 있는 선수고 거의 160km의 강속구를 던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선발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예전에 학폭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국가대표로는 영구히 제명되는 이런 페널티를 받기도 했었고요. 저는 사실 그 시절만 해도 프로야구에 관심이 전혀 없었고 NBA만 좋아했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안우진 선수가 예전에 학폭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았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공문서라고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공문서. 근데 공문서라고 해서 읽어보니까 제가 맨날 보는 거예요. 바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피해자 진술조서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요. 결국 한마디로 지금 안우진 선수가 학폭 때문에 여러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학폭이 없었다. 이런저런 에피소드는 있었지만 학폭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는 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니 안우진 선수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것과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거의 리플이 한 300개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니 안우진 선수는 정말 억울하겠다. 실제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자신은 폭행을 안 당했다고 하는데 기레기들이 나서서 여론몰이 해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망쳐놨다, 이미지를 망쳐놨다 이런 게 대부분의 글이었고요. 특히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 공문서라는 단어였어요. 공적으로 만들어진 공문서에 써지는 내용이니까 공신력이 있는 거 아니냐, 입증된 거 아니냐, 이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논의가 있었고 소위 말하는 안우진 공문서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양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호기심이 발동했죠. 완전 제 전문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좀 이상한 점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잘잘못을 떠나서 안우진 선수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느냐는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번에 공개된 문서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이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글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제가 쓴 글이 현직 형사 전문 변호사가 본 이번 안우진 피해자 진술조서라는 글을 하나 써서 사실 엠팍에 올리고 싶었는데 엠팍에는 저 같은 뉴비들은 글을 아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디 쓸까 고민하다가 DC 인사이드 키움 갤러리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당연히 키움 갤러리에 안우진 선수 얘기에 좋지 않은 얘기니까 사람들은 싫었겠죠. 악플만 달리고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길래 저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엠팍에 갔더니 다른 변호사분께서 제 글을 퍼서 올리셨더라고요. 아마 후배님이신 것 같은데 저랑 의견이 같다 이런 식으로 동조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제 글이 엠팍에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리플이 현재 기준으로 200개가 넘는데 90%가 제 욕이죠. 이해는 충분히 해요. 안우진 선수 특히 팬분들 같은 경우에 키움 팬이나 안우진 선수의 팬들은 이번 기회에 이제 누명을 벗겠구나라고 좋아하셨는데 제가 사실 이것만으로는 특별히 밝혀진 게 없어요 라고 글을 남기니까 당연히 싫으셨겠죠. 그러니까 악플을 다는 건 100% 이해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쓴 글 또는 제 의견이 뭐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 피해자 한 명의 진술만으로는 입증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전의 기사들을 보고 이전에 안우진 선수가 인터뷰한 것도 제가 찾아봤어요. 공통적으로 피해자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거잖아요. 특히 안우진 선수를 포함한 이제 가해자 측이 1, 2학년들 중에서 내부 고발자가 누군지를 찾고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피해자들과 합의해서 합의서를 여러 장 받았다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걸로 봐서 피해자가 복수인 것은 확실해 보였거든요. 근데 그 피해자들 중에서 단 한 명의 진술서란 말이죠. 그럼 나머지 피해자들의 입장이 어떤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이것만으로 안우진 선수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라는 결론까지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보면 사실관계가 나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겁니다. 오늘 훈련을 안 한대 라고 코치님이 말하니까 이 피해자가 개꿀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 개꿀이라고 하면서 안우진 선수가 와서 야구 방망이 그 손잡이 부분으로 정강이를 10대 정도 툭툭툭 건드렸다라는 게 이번 공문서의 내용이고요. 자, 근데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된 사건들을 보니까 예전 기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안우진 선수의 미국 진출에 대해서 후배가 좀 회의적으로 얘기를 했나봐요. 그랬더니 열받은 안우진 선수가 안우진 선수 주장으로는 야구공으로 머리를 툭툭툭 쳤다. 피해자 측은 야구 배트로 열 몇 대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공문서에 공개된 내용이랑 완전 사실관계가 다르죠. 저는 이게 다른 피해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그래서 다른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심지어 가장 피해가 큰 피해자도 아닌 것 같다라는 점 때문에 저는 이 공문서 하나만으로, 이 피해자 한 명의 진술만으로 뭔가 입증된 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더 글을 한번 남겨야겠다 생각을 한 게, 많은 분들은 피해자가 진술할 때 저는 피해 안 당했어요, 가해자는 잘못한 거 없어요, 가해자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글이 있으면, 진술이 있으면 억울함이 다 풀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정말 많은 폭행 사건, 학폭 사건, 아동 학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당연히 일단 사고가 벌어진 다음에는 피해자가 갑이고, 왜냐면 처벌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가해자는 의리됩니다. 그래서 싹싹 빌게 되죠. 합의해달라고 부탁하고. 하지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확실한 권력관계가 있는 경우예요. 특히 이 권력관계가 폭행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우리는 갑과 을이 뒤바뀌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모가 학대를 했어요. 그렇다 해서 자식이, 어린 아이들이 이후에, 학대 이후에 혼자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해자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아니면 선배랑 후배 사이,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군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권력관계에 있어서 확실히 우위에 서 있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축소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다는 경우죠. 그렇죠. 근데 이럴 때는 사실 저 같은 선수들이 보면 티가 나요. 자, 이 문서에서도 그런 눈치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문서에 따르면 여기서 피해자는 자신은 학폭위에서도 사실대로 말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학폭위는 결국엔 열렸고 처벌을 받았단 말이죠. 모든 피해자가 무혐의라고 얘기하면 절대 유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학폭위에서도 처벌이 되지 않아요. 징계도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다른 피해자들은 다른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보면 좀 오버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피해자는 이 공문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휘문고 3학년 선배들은 1학년 후배를 집합시키거나 얼차려시킨 일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진술을 해요. 단 한 번도. 이상하죠. 상식에 반한단 말이에요. 뭐 집합이나 얼차려 충분히 시킬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없다. 여기서부터 저는 좀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 피해 사실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어요. 투수 코치가 스케줄을 좋게 줘서 피해자가 아싸 개꿀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안우진 선배가 정강이를 야구 배트 손잡이 부분으로 가볍게 10대 툭툭 쳤다고 합니다. 자, 이 장면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세요. 사실 되게 어색한 장면이거든요. 자, 야구 배트 제 지팡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팡이, 야구 배트 이렇게 잡고 치죠. 그러면 여기 손잡이 부분 있잖아요. 이 노드라고 하던가요? 이거를 가지고 이게 정강이라고 할까요? 무릎이고 정강이. 자, 10대를 때립니다. 10대를 툭툭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10대, 남의 정강이를 10대를 툭툭툭, 한두 대도 아니고요. 툭툭 10대를 친다. 이상하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빠따로 10대 정도 맞은 애들이 폭행 사실을 축소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전에도 진술한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킨십이 아예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비슷한데 폭행은 전혀 아니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 사건 축소할 때 피해자들이 뺨을 한 대 세게 맞았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손으로 뺨 부분을 쓰다듬었다. 주먹으로 명치를 세게 때리는 사건이 있었다. 그럼 그걸 축소하려면 가볍게 손으로 배를 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도 다 알아요.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진술하면 100% 검사나 판사가 장면을 재현해 보라고 하든지 아니면 보복이 무서워서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냐고 집요하게 캐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묘사를 해보니 이거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 축소할 때 말하는 전형적인 표현들 같더라. 그래서 하나가 이상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실 이게 핵심이죠. 형사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공문서라 그러니까 뭐 대단할 것 같잖아요. 뭔가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다 사실관계가 입증된 것 같고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공문서는 맞아요. 왜냐면 공적인 기관에서 작성한 문서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피해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진술한 거예요. 그걸 그냥 받아 쓴 거지 이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누군가가 말한 거를 그냥 뺏겨 쓴 거예요. 만약에 이 공문서가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것도 의미가 있어야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안우진 선수가 경찰에 출석해서 저 안 때렸어요 라고 진술한 것도 그대로 적거든요. 그게 공개됐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공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문서, 특히 피해자 진술서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하나의 정황 증거일 뿐이죠.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니까 한 명의 공문서가 공개되었다고 아무것도 입증된 건 없거든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당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 특히 피해 사실을 주장했던,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진상조사를 나갔던 교육청의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불구수 이유서라든지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 문서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그 과정에 제출되어 있는 한 명의 일방적인 진술서, 녹취록을 뺏겨 쓴 거예요. 이거는 그거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제 의견을 밝혔죠. 그랬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당연히 악플. 90%가 악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라는 것 자체를 의심하는 분들도 있었고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 변호사 맞습니다. 변호사라는 것 자체에 의심은 스피커 자체를 의심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너무 편향돼서 이미 안우진 선수가 대역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쓴 글이 아니냐라는 것부터
공문서의 신빙성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다 이해해요. 충분히 팬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논의가 활발히 있었고 90%의 욕과 10%의 정도만 그래도 전문가가 한 말이니까 경청해야 된다. 한번 중립 기여를 받고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글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가 어제죠. 어제 이 사건을 실제로 취재했던 당시 기자가 진실을 이제 밝히셨더라고요. 그 기자분이 쓰신 내용도 사실 제가 유추한 것과 대동소이해요. 일단 핵심은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번에 유출된 공문서에 나오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야구 배트 손잡이 부분으로 정강이를 열 대 맞았다 말했던 이 피해자도 학폭 단계에선 자신이 피해자가 맞다고 진술을 했었고 이제 경찰 조사 단계 이번에 공개된 그 공문서에 나오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입장을 좀 번복해서 자기는 이제 피해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건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으며 이제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야구공으로 맞았다, 뭐 핸드폰으로 맞았다라고 하는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 사과, 교내 봉사 처분이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KBO에서 영구 국대 자격 박탈이라는 이제 징계를 내려진 것 같아요. 자,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지금부터는 뭐 제 의견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키움 팬은 아니거든요. 키움 팬이 아니다 보니까 안우진 선수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안우진 선수를 깔려고 이제 이런 글을 쓰고 한 게 아니냐.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형사 전문 변호사고 그러다 보니까 제 본업은 이런 사건이 있으면 안우진 선수 측, 즉 가해자, 피의자, 피고인 편이에요. 그 편에서 변호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안우진 선수 측에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변론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사안을 바라볼 때도 일을 잘못했으면 일의 처벌을 받아야지 뭐 100의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 라든지 아니면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한 만큼만 욕을 먹어야지 그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꼬리표가 너무 따라붙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런 입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저희 아내한테 했더니 저희 아내도 변호사인데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들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봐라.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니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냥 제가 변호사로서 방금 말씀드린 그 의견을 고수하기도 또 힘들더라고요. 한마디로 감정이입해보면 또 열받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아들은 피해를 입어서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사는데 가해자는 승승장구한다. 그것도 열받죠. 빡치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안우진 선수가 저보다 훨씬 잘 나가고 훨씬 돈도 많이 벌고 훨씬 유명하고 훨씬 전도가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돈을 앞으로 얼마나 벌겠습니까? 미국 진출까지 하면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게 되겠죠. 불쌍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좀 뜬금없긴 해도 제가 살면서 욕도 정말 많이 먹어보고 칭찬도 많이 받아봤는데 지나보니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고 무엇보다 160km의 강속구를 던져서 사람들을 열광시킬 수 있는 그런 남들이 할 수 없는 체험을 하는 안우진 선수 진심으로 부럽습니다.